그날 부엌에서 들려온 소리는 기름이 튀는 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더 뜨겁게 사람들의 귀를 울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처음에는 누가 한 말인지 모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뒤집개가 허공에서 멈췄고 구수한 전 냄새가 퍼지던 부엌 공기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주인공이 며느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집안의 모든 시선은 부엌으로 몰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이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앞으로의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명절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찬장 문 여닫는 소리, 뚝배기에서 끓어오르는 국물, 바쁘게 오가는 발자국. 시어머니는 늘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손에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뒤집개를 쥐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손놀림으로 전을 부쳤습니다. 애호박전은 얇게, 동그랑땡은 단단히, 동태전은 간을 조금 세게. 오랜 세월 쌓인 손길은 마치 절차처럼 반복되었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계란물을 묻히며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기름은 아끼지 말고 듬뿍 써야지. 그래야 노릇노릇하게 나오지. 시어머니는 늘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기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금세 날카로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두껍다. 약하다. 기름이 식었다. 짧은 말들이 날카롭게 꽂히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삼켰습니다. 네, 더 얇게 해볼게요. 불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대답은 늘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의 열기는 사람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반질반질해 보여도 속에서는 뜨겁게 끓어오르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어할 수 없이 넘쳐버립니다. 그날의 부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닥에는 전분과 달걀물이 튀어 작은 얼룩을 남겼고 접시는 쌓이고 또 쌓여 마치 작은 성처럼 높아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쌓인 전을 옮기며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접시 가장자리에 기름 얼룩 좀 봐라. 보기 흉하다.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집개를 탁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살다 살다 명절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을 꿰뚫는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말라붙은 입술이 어렵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 속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도 TV에서 흘러나오던 대사도 멀리 사라진 듯 했습니다.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공기는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못 들은 척 뒤집개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곧 천천히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며느리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만하시라고요. 오늘만은 제발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을 배워야지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니? 그 목소리는 건조했고 건조함 속에 더 큰 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접시가 상위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 며느리 노릇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마음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부엌 문턱에 서 있던 작은 숙모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 분위기를 읽고는 아무 말 없이 물러섰습니다. 거실에서 웃고 있던 친척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부엌 쪽을 살폈습니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전화를 끊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그냥 말씀하신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며느리의 가슴에는 그 말조차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저는 더는 못 참겠습니다. 계속 참고 또 참으려 했지만 오늘은 안 되겠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심이 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앉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그날 기름 냄새와 전 냄새로 가득한 부엌 한가운데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는 집안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수십 번 눌러온 감정이 한순간에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그 장면을 불경스럽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속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은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갈등은 언제나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눈길 하나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켜켜이 쌓이면 어느 순간 더는 숨길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드리운 긴장도 그렇게 쌓여왔습니다. 처음 시집와 맞이한 명절, 며느리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손님 맞는 순서부터 상 차리는 법, 전 부치는 간격까지 하나하나 배우며 실수하지 않으려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늘 짧고 단호했습니다. 호박은 더 얇게. 내 건 두꺼워서 손님들이 씹지도 못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접시는 기름 자국 닦고 내놔야지. 이런 것도 못 챙기면 어떡하니?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쓸게요. 말은 크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상처는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어른이니까 더 잘하려고 그러시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 작은 흠집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남편은 늘 중간이었습니다. 부엌 안에서 무슨 일이 오가든 잘 몰랐습니다. 거실에서 친척들과 웃으며 대화하거나 아이들과 장난을 치는 그 모습은 평화로웠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그 평화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뜨거운 기름 앞에서 손을 떨며 서 있는 동안 남편은 늘 그 무게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반갑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또 혼나지 않을까, 또 부족하다 하시겠지. 부엌에 뜨거운 불 앞에 서면 심장이 더 빨리 뛰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절날의 부엌은 쉬지 않고 돌아가는 작은 공장 같았습니다. 국이 끓고 기름은 사방으로 튀며 그릇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분 상하지 않게 끝까지 잘 버텨야지. 조금만 더 참자. 그러나 그 다짐은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내가 한 잡채는 맛이 밍밍하다. 간을 맞출 줄을 모르니 원. 차례상 올릴 나물은 이렇게 담아야지. 내 건 너무 지저분해.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목소리가 되뇌었습니다. 왜 나만?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모르지? 그녀는 명절이라는 이름이 참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날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험대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 동안 자신은 오직 평가받는 자리에만 서 있다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손등에 튀어 아프게 되었을 때도
그녀는 신음조차 삼켰습니다. 손등의 작은 상처보다 더 아픈 건 마음에 남는 말들이었으니까요. 조심 좀 하지. 그래서 내가 미덥지 않다 하지 않았니? 그 순간 며느리의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도 칭찬 대신 불신으로 되돌아오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녀의 명절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웃는 척, 괜찮은 척하며 버텨야 하나? 며느리의 마음은 그날도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부엌 안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절날 아침이 깊어가자 집안은 점점 북적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현관 앞에서는 인사말이 오갔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사촌들을 부르고 어른들은 오랜만이네 하며 반가운 얼굴로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따뜻하고 화목한 풍경이었지만 부엌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라,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지. 웃음 가득한 얼굴로 안부를 묻고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다시 들어온 순간 표정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따뜻한 웃음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선 기운만 남았습니다. 그 모습은 며느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저는 아직도 다 안 했니?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시어머니는 소리 높이지 않았지만 그 말 끝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접시에 전을 옮기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알 수 없는 떨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큰 고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숙모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엌 쪽으로 다가왔다가 순간의 공기를 잃고는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누구 하나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서 삼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힐끗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은 왜 이 공기를 모르는 걸까? 왜 나 혼자서만 이 무게를 견뎌야 하는 걸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잡채는 간을 제대로 했니? 내가 하면 늘 밍밍하다. 내가 나중에 봐야겠다. 며느리는 젓가락으로 잡채를 조금 집어 맛을 본 뒤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넣겠습니다. 사실은 충분했지만 어떤 대답을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을 걸 알았기에 그저 맞춰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온 서러움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명절이란 이름 아래 늘 반복된 풍경,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오던 잔소리, 그 속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거실의 떠들썩한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잔향처럼 흐릿했습니다. 부엌의 공간은 오히려 더 좁아지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을 뒤집는 손길이 점점 굳어졌고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침묵하며 눈치를 보며 버텨야 하는 걸까? 명절은 가족의 화합을 위한 자리라 했지만 며느리에게 명절은 늘 심판대였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은 오직 평가받는 자리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현실이 더는 버티기 힘들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머지않아 폭발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며느리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엌 안의 공기는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기름은 지글지글 끓어오르고 전을 부치는 손길은 쉴 틈이 없었죠. 상 위에는 가지런히 쌓인 접시들이 산처럼 높아져 있었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직도 저 호박전이 다 안 끝났니? 손이 왜 그렇게 굼떠? 시어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늘 같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너는 늘 부족하다. 며느리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뜨거운 기름방울 하나가 튀어 며느리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시어머니는 걱정보다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심 좀 하지 못하니. 그래서 내가 못 믿었다고 하는 거야. 그 말은 불에 데인 상처보다 더 깊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누르고 또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차올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덜컥 흔들렸고 며느리의 입술이 떨리며 마침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 외침은 부엌의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를 내던 아이들마저 순간 멈칫했고 TV에서 흘러나오던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서 있던 작은 숙모가 놀란 표정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니, 지금? 그만하시라고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은 늘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안에 담긴 울림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려있던 뚜껑이 열리듯 억눌러온 진심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이야?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하지만 며느리는 남편을 바라보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매번 혼자서 버텨왔는지. 오늘만큼은 정말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순간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전이 타는 냄새가 은은히 퍼져나왔지만 그 소마저 긴장된 공기 속에 묻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곧 창백해지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네, 질렀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을 짓밟히고 싶지 않아서요. 그 대답이 떨어지자 부엌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의 속삭임, 친척들의 놀란 숨소리만이 조용히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부엌에서 터져나온 며느리의 외침은 집안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던 친척들의 대화는 뚝 끊겼고 아이들마저 장난을 멈춘 채 조용히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정적이 흐른 뒤 가장 먼저 큰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명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니? 큰 고모의 목소리는 당황을 가득 담고 있었지만 그 말은 긴장된 공기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엌 안의 시선들이 서로를 향해 날카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지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안에 담긴 분노는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두었지만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이 집안 체면을 뭐로 보고 이런 짓을 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때 작은 숙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형님, 그래도 너무 몰아붙이신 건 아닌지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자 큰아버지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잘못이지. 예의라는 게 있는데. 순식간에 가족들은 편을 갈라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며느리의 서러움을 이해한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가부장적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절 음식 냄새와 함께 공기 속에는 싸늘한 말들이 얽혀갔습니다. 남편은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들 하세요. 다들 모인 자리잖아요. 이런 얘기 나누면 손님들도 불편해하시고.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며느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중간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하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면서. 그 말이 떨어지자 남편은 멈칫했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다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몇몇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고 몇몇은 더 가까이 다가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됐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만큼은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늘 저만 이렇게 몰려야 하는지 다들 보셨잖아요. 판단은 각자 하실 겁니다. 순간 부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전이 타 들어가는 소리만이 가볍게 들렸고 누구도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날의 부엌은 단순한 다툼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갈등이 드러난 자리였고 집안의 균열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속이 시원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건으로 인해 집안은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깊은 진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더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부엌을 가득 메운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무겁고 불편한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가도 다시 곧게 들어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좁은 방 한쪽에서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친정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프라이팬 위에 기름을 아끼듯 두르고 작은 손으로 힘겹게 채소를 다듬던 자신. 얘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가 못 버틴다. 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 이 부엌의 냄새와 겹쳐 떠올랐습니다. 사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명절이라는 날이 항상 무서웠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순간 친척들이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미간을 좁히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친정에서도 명절이면 어머니 혼자 부엌에 서셨습니다. 아버지는 손님들 맞느라 바쁘다 하셨고 다른 친척들은 먹기만 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작은 손으로 고기 다지고 채소 썰면서 엄마 손등에 상처가 날까 조마조마했죠.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로 나도 내 아이들도 그런 부엌을 보지 않게 하겠다고. 부엌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만 가볍게 들릴 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부족하다 하시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일꾼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왜 명절 전날부터 긴장하고 예민해졌는지, 왜 늘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작은 숙모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잠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잘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어머니 눈에는 항상 부족한 며느리로만 비쳤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진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늘 내가 예민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깊은 줄은 몰랐어.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며느리에게는 처음으로 전해지는 위로 같았습니다. 부엌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제는 분노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려졌던 며느리의 진심이 처음으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감춰왔던 이야기와 마음이 처음으로 밖으로 흘러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삶의 무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숙연해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는 날이 많았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는 동생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남들처럼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들처럼 놀 수도 없었죠. 부엌에 서는 게 당연했고 힘든 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을 안고 있었지만 그 속에 묵직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떨군 며느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언젠가는 내 삶도 달라질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내가 가정을 꾸리면 적어도 이해받고 존중받는 자리에 서게 되리라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제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늘 지적당하고 늘 부족하다 말 들으며 제 목소리는 또다시 묻혔습니다. 부엌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담고 있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모두의 가슴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숙모는 눈가를 훔쳤고 큰 고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멍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왜 매번 명절 전날부터 긴장했는지, 왜 사소한 말에도 쉽게 지쳐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몰랐어. 그저 내가 예민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동안 며느리를 그저 자신이 평가하고 가르쳐야 할 사람으로만 보았지, 한 인간의 삶과 상처를 가진 존재로 바라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잘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너는 늘 부족하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부엌 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불편함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진실을 처음으로 온전히 듣는 순간에만 찾아오는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어린 시절과 살아온 고단한 이야기가 부엌 한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를 뒤흔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며느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아왔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서 있으면서도 어머니께 수고했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 다시 해라, 내 친정에서는 안 가르쳤냐, 그런 말씀만 들었습니다. 저는 노력했는데 제 진심은 언제나 무시당했습니다. 말이 이어지자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손등에 남은 작은 기름 자국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는 단순히 부족한 며느리일 뿐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더는 제 자신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스러움이 뒤섞였지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차갑게 굳은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바로 대꾸하지는 못했습니다. 너 내가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시어머니가 낮게 내뱉은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감히가 아니라 드디어 말한 겁니다. 저는 항상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 마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며느리이자 아내이고 엄마입니다. 그 고백은 폭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보다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는 멀리서만 지켜보다가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잡지 마요. 당신도 늘 내 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중간에서 모른 척하는 게 전부였잖아요. 남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며느리가 많이 힘들었겠네 하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이는 아무리 그래도 저런 말은 해선 안 되지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이 장면의 끝을 지켜봐야 한다는 듯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 말은 꾸짖음 같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진심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듯한 울림도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부엌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싸늘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처음으로 맞부딪힌 자리,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난 뒤의 낯선 고요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엌을 채운 긴장감은 한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서로를 베듯 날카롭던 공기는 며느리의 눈물 섞인 고백 이후 서서히 다른 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갑게 굳어있던 시어머니의 표정도 자세히 보면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쥐었던 행주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늘 말없이 따르길래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지. 그 한마디에 부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잘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마침내 터져나온 그 말은 어린아이의 울음 같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강한 기운으로 버텨온 세월 동안 자신이 쏟아낸 말들이 며느리에게 어떤 상처가 되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 상 위에 쌓인 전을 바라보다가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도 며느리였을 때가 있었다. 그땐 더 심했어. 한마디 잘못하면 하루 종일 무시당하고 잘해도 당연하다며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지. 그래서 너도 그냥 버티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 말에 며느리의 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겪은 서러움이 세대마다 반복되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 무게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아내의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동안 모른 척해서 미안합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받아들였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서로를 스치며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 집안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작 사람 마음을 놓쳤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후회와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 문가에서 지켜보던 친척들도 표정을 바꿨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비난과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던 분위기는 조금씩 조용한 이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 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더 봐주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긴 세월의 고집과 권위로만 쌓여있던 눈빛이 그 순간 처음으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너도 사람이지.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가볍게 떨렸고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굵은 주름 사이로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부엌은 여전히 기름 냄새로 가득했지만 공기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이 맞닿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명절의 하루는 길고도 짧았습니다. 전을 부치며 시작된 부엌의 긴장은 결국 서로의 진심을 꺼내놓는 자리로 이어졌고 집안은 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갈라질 듯 팽팽했던 마음은 조금씩 풀리며 새로운 결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풍성한 음식이 놓였지만 그날의 상차림은 단순히 음식만으로 채워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용기, 시어머니의 흔들림, 그리고 가족들의 침묵 속의 공감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누구 하나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건네는 말과 작은 미소가 오갔습니다. 며느리는 국을 퍼담으며 작은 숙모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분위기가. 숙모는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잘했어. 내 마음을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빈 그릇을 정리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짧은 호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 전까지 없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오래 망설이다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알게 됐다. 앞으로는 나도 노력해보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원했지만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남편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지난 세월 미처 채워주지 못한 미안함과 앞으로는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다시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놀았고 어른들은 따뜻한 차를 나누며 담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아침의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만 화목했던 웃음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조금은 이해한 뒤에야 나올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명절의 끝자락, 며느리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공기 속에서 별빛이 반짝였고 그 빛은 마치 오늘의 모든 눈물과 갈등을 어루만져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부엌에서 터져나온 제 한마디가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뒤집힌 건 단지 집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도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은 열렸습니다. 저는 뒤집어야 제대로 익듯 관계도 때로는 뒤집힘을 겪어야 무늬가 드러나는 게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마지막 남은 눈물은 미소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새로운 시작으로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이고 또 가족의 관계를 바꾸기도 한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